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22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금 세 번째 시간 관성 모먼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공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성 모먼트 구한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질량 m이 길이 l인 막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회전축이 한쪽 끝이면 3분의 1 ml 제곱이었습니다. 관성 모먼트는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관성 모먼트의 차원은 길이 차원, 길이의 제곱 차원 곱하기 질량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고리 모양이 있다고 하면 고리 모양에 고리의 중심을 지나고 고리면의 수직인 축이라면 그것은 mr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질량이 지금 고리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리의 모든 부분이 다 거리가 똑같이 r이기 때문에 mr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이 고리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 원판 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질량 m이 원판 위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때는 안쪽에 회전축에 더 가까운 쪽에도 질량이 있어서 관성 모먼트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절반으로 작아집니다. 2분의 1 mr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량 m이 구 표면에 있다면, 구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때는 관성 모먼트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 mr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 mr 제곱 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제로 적분으로 다 구했습니다. 관성 모먼트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더 복습하면, 관성 모먼트는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이다 그랬죠.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각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었습니다. 운동은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은 크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병진 운동에 대한 관성은 질량이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은 관성 모먼트라고 이름을 붙인 양으로 대표됐죠. 그런데 병진 운동의 경우에는 질량만 같으면 병진 운동 관성이 다 같았지만,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회전축이 바뀌면 관성 모먼트가 달라집니다. 또는 그뿐이 아닙니다.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할지라도, 또 회전축도 같다고 할지라도 그 물체 내에서 질량의 분포가 바뀌면 관성 모먼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고리 모양의 관성 모먼트를 적분으로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질량 m이 반지름이 r인 고리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먼저 무엇부터 구했습니까? 선밀도부터 구했죠. 그래서 선밀도는 질량 나누기 길이 한 거였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m이 선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구했습니까? 작은 부분. 그래서 여기에 파이에서부터 d파이,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d파이까지 d파이 되는 그 구간의 길이를 dl이라고 하면, 그 구간은, 그 d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r d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질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밀도에다 이 길이를 곱했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m하고서 r d파이 이렇게 곱했으니까 이것은 2파이분의 m d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성 모먼트의 공식은 뭐였냐면 회전축에서부터 그 질량까지, 그 질량 요소까지 거리의 제곱을 곱한 것이었죠. 근데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경우에는 반지름 r과 똑같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적분하기 위해서 이 dm을 아까 위에서 여기서 구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야지 파이에 대한 적분이 되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d파이 앞에 있는 요것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상수죠. 그래서 상수를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d파이를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게 바로 얼마입니까? 2파이죠. 그래서 2파이를 곱했더니 mr 제곱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거 적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적분 안 하더라도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런 고리면 mr 제곱이 되는구나. 왜? 모든 질량의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회전축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어디로 바꾸냐면, 여기 고리가 있으면 고리의 한쪽 끝, 고리를 지나는 그 한쪽 끝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분을 못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 고리가 XY 평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리의 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원점이 X는 R이고 Y는 0인 거기 원점이 거기고 반지름이 R인 거 구하면 되겠죠. 이게 원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X-R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적분할 때 직각좌표계 이용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하겠어요. 극좌표계를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X는 R 코사인 파이, 그다음에 Y는 R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X하고 Y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리고 정리할 것 같으면 극좌표계로 이 원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R은 2R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적분합니까? 아까 한 것처럼 파이에서부터 d파이까지 d만큼 간 거리, 요걸 dl이라고 하면 요 부분의 질량에다가 dm에다가 r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요거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겠어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가 있고 r이 있는데 요 dl에 있는 부분의 질량이 dm이라고 하면 dm에다가 요 r제곱 회전축에서부터 요 질량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면 되죠.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원의 공식은 R, 2R 코사인 파이고, 여기서 dr은 요거 r로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dr은 마이너스 2r 사인 파이 d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선밀도 먼저 구해놓고 2파이 r분의 m은 아까하고 똑같죠. 이 선분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dr 제곱 더하기 r제곱 d파이 제곱인데, 이거 우리가 차교수한 Mathematics for Physics 여기 13번째 강의에 가면 이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가 생소하면 이 강의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밀도에다가 이 무엇입니까? 이 선분 요소에다가 선밀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dm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dr과 dr에다가 요걸 이렇게 대입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인 제곱 파이하고 코사인 제곱 파이는 1이라는 거 이용할 것 같으면 이거 바로 그냥 2r d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밀도를 곱해가지고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dm을 구하면 n분의 파이 d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r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는데, 이때 r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죠. 아까하고 다르죠. 변해서 이걸 적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dm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파이를 어떻게 하냐면 제로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아래쪽은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고 앞에다 2를 곱해줬습니다. 물론 적분을 마이너스 2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도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분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무엇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냐면 코사인 제곱 파이 d파이를 제로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그 적분값은 얼마냐면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파이를 곱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2mr 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통과할 때보다 관성 모먼트가 더 커졌습니다. 고리가 있다면 고리를 회전축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이게 중심을 이렇게 지날 때는 어땠습니까? 관성 모먼트가 얼마였냐면 mr 제곱이었죠. 근데 이렇게 회전축을 이렇게 바꾸면 2mr 제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건 어떤 거냐면 고리를 옆으로 제꼈어요. 제끼고 나서 그 고리 면을 지나가는 회전축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2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끝으로 하면 2분의 3 mr 제곱인데, 자, 이런 것들을 적분으로 구하려면 뭐 어렵지는 않겠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제목에서 나온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입니다. 평행축 정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IA는 ICM 더하기 MH 제곱. 이것만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한 축에 대해서 우리 구했으면, 특히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구했으면, 그러면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축과 평행인 회전축에 대해서는 이걸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축 정리가 있는데 수직축 정리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축 정리 이걸 증명해 보겠어요. 여기에 지금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
축에 대한 회전관성, 이 축에 대한 회전관성이 관성 모먼트가 IC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다른 A라는 점을 지나는 축인데 이 축이 원래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하고 이렇게 평행이죠. 그래서 이 A점을 지나는 이 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IA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임의 질량 요소 DM에 대해서 이제 전부 적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네, 여기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이 A, 질량 중심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RA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DM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R-RA죠. 그러면 이 A점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DM에다가 R-RA의 제곱한 것을 곱해서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한 것을 풀었을 것 같으면 R제곱 빼기 2R 도트 스칼라곱 RA 더하기 R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자, 이걸 간단히 할 때 우리 질량 중심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량 중심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 이렇게 질점들이 M1, M2, M3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i번째 질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RI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 질량이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이걸 잘게 잘랐죠. 그래서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는 R인 곳에 그곳의 밀도가 로 R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부피 요소 DV를 곱하면 DM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총 질량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총 질량은 어떻게 한 거냐면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여기서 총 질량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DM을 다 그냥 적분하면 되죠. 이게 총 질량입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총 질량분의 1 하고서 각각의 질량에다가 위치 벡터를 다 곱해서 더한 거. 이게 바로 질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도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n분의 1하고 여기 더하기 대신에 적분하고서 여기 dm하고 r 하는 거죠. 근데 dm이 뭐가 됩니까? dv 로니까 이렇게 질량 중심 연속적으로 분포된 경우에 질량 중심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우리 평행축 정리에서 바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행축 정리에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근데 이때 우리가 적분할 때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냐면 지금 R인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죠. 여기서 이 RA는 뭡니까? 상수죠. 그래서 우리 적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DMR 제곱 이렇게 한 게 있어요. DMR 제곱하고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거는 네, RA는 빠지고 DM하고 R만 곱한 거, R이라는 벡터를 곱한 거, 적분한 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2 곱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RA는 상수니까 RA는 그냥 빼놓고 RA 제곱은 빼놓고 DM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되겠어요.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거리가 R이니까 R을 제곱을 해가지고 다 적분한 거.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가로 안에 있는 요건 무엇입니까? 요거는 DM하고서 R 곱해가지고 다 더했죠. 이것을 n분의 1 하면 그게 바로 질량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 이건 질량 중심에다가 총 질량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그냥 총 질량 이렇게 되겠죠. 질량.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네, IA는 뭐하고 같아요? ICM하고 같고 근데 우리 RCM을 원점으로 정합니다. 원점으로 정한다는 건 RCM을 무엇으로 대표한다는 거예요? 0으로 대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RA를 이건 뭡니까?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과 A를 지나는 회전축 사이의 거리가 RA였죠. 그걸 H라고 놓겠습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IA는 첫 항은 ICM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여기 RCM을 원점으로 정했으니까 두 번째 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M 하고서 RA가 H라고 그랬죠. 그래서 H제곱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평행축 정리죠. IA는 ICM 더하기 MH 제곱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알면 다른 점을 지나가는 회전축, 단 원래 처음 회전축하고 평행이면 그러면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회전축에다가 총 질량에다가 두 회전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보고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회전축들 사이에는 그 회전축이 질량 중심과 가까울수록 관성 모먼트가 더 작다. 그리고 관성 모먼트가 제일 작을 때는 질량 중심을 지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어디다 연습하냐면 속이 찬 구에다 연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관성 모먼트가 ICM이라고 그러고 그때 표면을 지나가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IA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속이 찬 구에 대해서는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관성 모먼트가 뭐였습니까? 5분의 1 mr 제곱이었죠. 그리고 두 축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 h가 바로 얼마예요? 바로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mr 제곱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7 mr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축 정리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수직축 정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수직축 정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IZ는 IX 더하기 IY인데 이것은 우리 세 축이 있다면 Z축을 지나가는 관성 모먼트는 X축을 지나가는 관성 모먼트 더하기 Y축을 지나가는 관성 모먼트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 이때는 적용할 물체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질량이 XY 평면에 놓여 있는 판 모양이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판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Z축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질량 DM이 있는데 X축에서 이 DM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Y죠. Y. 그래서 X축에서 거리 Y에다가 DM을 곱하면 DM에다가 Y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X축 주위의 관성 모먼트가 되죠. 근데 Y축에 대해서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거 X죠. 그래서 그 DM에다가 Y축에서의 거리 X제곱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Y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죠. 그런데 Z축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Z축까지의 거리는 R이죠. 그래서 요 R 제곱에다가 DM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건 Z축 주위의 관성 모먼트인데 이때 XY하고 R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무엇을 압니까?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바로 그걸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IZ는 어떻게 되냐면 IZ는 DM R제곱인데 R제곱이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래서 Y제곱을 먼저 쓰겠어요. Y제곱을 먼저 쓰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IX죠. 그 다음에 X제곱을 쓰면 이게 바로 IY죠. 그래서 네, IZ는 IX 더하기 IY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면 아까 우리 구할 때, 자, 이런 고리의 중심을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먼트를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리 면을 따른 요 IX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구할 때는 저 평행축이었죠. 이건 이제 수직축입니다. 그때는 우리 IZ는 우리가 알죠. IZ는 MR제곱인 거 아는데 IX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때 수직축 정리를 적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하냐? 이건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실은 IX하고 IY는 같아야지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바로 대칭 때문이죠. IX하고 IY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칭성에 의해서 IX와 IY는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수직축 정리에서 IX 더하기 IY는 뭐가 되겠어요? EIX가 되죠. 그래서 IX는 뭐와 같습니까? 2분의 1 IZ니까 이 경우에는 한쪽 면에 그 고리면을 지나가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2분의 1 MR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질량 분포가 면 위에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수직축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잘 이용할 것 같으면 회전축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바뀌더라도 우리 적분을 바로 하지 않더라도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만 알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 두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관성 모먼트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우리 Ask Professor 차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올 텐데,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죠. 여러분이 내가 이 Ask Professor 차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디다 제안합니까? 유튜브 댓글에 제안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